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되게 많이 공유를 해드렸었고, 또 제가 소소하게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서도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리고,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던 웨딩 촬영 컨셉시한 파일 만들기 꿀팁과 템플릿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저는 MBTI가 사실 ENFP예요. 그래서 P다 보니까 엄청 계획형 인간이 아닌데 제가 지금 기획자로 일한 지 10년 차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천적 제2 인간이 돼가지고 결혼식도 약간 기획안을 쓰는 마음으로 굉장히 수많은 템플릿을 양산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한 번뿐인 웨딩 촬영을 정말 후회 없이 내가 원하는 컷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이제 당시 결혼 준비할 때 선배들한테 좀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템플릿으로도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웨딩 촬영 시안을 위해서는 먼저 사전에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드레스 셀렉이랑 수트 대여 셀렉하러 가실 때 착장한 사진을 꼭 촬영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촬영 드레스 셀렉을 따로 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촬영 드레스 셀렉 때 사진 촬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 촬영한 사진들, 그리고 이제 수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맞춤을 진행했는데, 맞춤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맞춤 수트가 촬영 일자까지 맞춰서 나오지 못했어요. 보통 이제 계속 피팅을 여러 번 하고 하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저희가 수트를 맞췄던 업체에서 이렇게 촬영용 수트를 대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셀렉하러 가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제가 남편 사진을 이렇게 따로 촬영을 해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나중에 인형놀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사진들 꼭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촬영하는 스튜디오의 공식 인스타그램, 룩북, 그리고 해시태그를 타고 들어가서 이미지를 좀 많이 캡처해 두시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많이 모으셔야 하는데요. 우선은 촬영하시게 될 스튜디오에서 룩북을 이미 가지고 계실 거고, 또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웨딩 촬영 검색하시거나, 혹은 이제 그냥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한다. A 스튜디오 검색을 하면 해시태그로 해도 인기 게시물이나 관련 게시물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이렇게 촬영하고 싶다 하는 레퍼런스를 최대한 많이 모아두시고 이제 시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템플릿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템플릿 소개해드리기 전에 웨딩 촬영하시는 모든 분들께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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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꿀팁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모든 게 보정 가능합니다. 근데 보정되지 않는 단 한 가지가 바로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사진 셀렉 하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몸이나 얼굴이나 이런 건 다 수정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표정이 어색하면 일단 그 사진을 셀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촬영할 때 다이어트를 충분히 못해서 그게 오히려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나중에 수정본까지 보고 나니까 표정 연습을 좀 더 할 걸 하는 후회가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촬영 가시기 전에 꼭 신랑님하고 손잡고 거울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웃는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일에는 거의 한 4, 5시간 정도 촬영을 하시기 때문에 진짜 얼굴에 경련 오거든요. 그래서 아예이오 스트레칭 하시면서 난 너무 사랑스러워, 난 너무 예뻐 하는 그런 정말 가증스럽고 스스로 이렇게 견디기 힘들지만 현타가 오기도 하지만 정말 자연스럽게 웃는 연습 많이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템플릿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제가 이렇게 웨딩 포토 레퍼런스라고 해두었는데 제목은 자유롭게 바꾸셔도 되고, 저는 이런 식으로 저희 촬영 날짜에 모든 정보를 한 페이지에 잘 적어놨어요. 그래서 2023년 몇 월 며칠, 신랑은 누구고 신부는 누구다. 그다음 이제 플래너가 누구고 매니저는 누구다. 그리고 스튜디오는 어디고 드레스는 어디고 이모님은 누구시고 예복은 어디고
헤어 메이크업은 어디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촬영 당일에 워낙 변수가 많기도 하고 저는 이거 촬영 이 시안을 메이크업 실장님, 뭐 헤어 원장님, 그리고 헬퍼 이모님, 작가님 다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참고로 좀 적어 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케줄도 좀 적어 놨었어요. 저희는 이제 8시 30분에 이제 땡땡땡 샵에 헤어 메이크업 샵에 갔었고 이제 신랑이 중간에 예복을 픽업하러 다녀왔었거든요. 촬영 예복을. 그래서 이건 전날 하셔도 되고 당일에 하셔도 되는데 이런 일정들을 좀 적어두시면 당일에 좀 당황하지 않고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당일 준비물도 제가 참고용으로 적어봤는데요. 우선은 당일에 이제 보통 대부분은 촬영하실 때 헬퍼분이 오시게 되는데 그 헬퍼 이모님께는 현금 봉투를 드리는 게 약간 관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봉투를 저는 사전에 준비를 했었고 웨딩 밴드, 이제 결혼 반지가 나왔다면 결혼 반지 준비해 주시고 이제 혹시 모르기 때문에 티슈나 물티슈, 보조 배터리, 그리고 이제 촬영이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데 중간에 양치하기가 조금 그래서 저는 그냥 가글을 가져갔었거든요. 식사를 간단히 해서. 그래서 가글을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칫솔 치약 챙겨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촬영하시는 경우에는 휴대용 선풍기 하나 챙겨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통 실내는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한데 계속 촬영하다 보면 좀 덥기도 하고 야외 촬영 있을 때는 잠깐 쐬어주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렌즈 끼시는 분들은 인공 눈물, 그리고 이제 립스틱을 바르기 때문에 번지면 안 돼서 빨대랑 물 챙겨갔고 또 이제 집에 갈 때 갈아입을 편한 옷, 그리고 렌즈나 안경, 그 다음 이제 캐주얼 촬영 의상도 따로 챙겨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촬영하다 보면 좀 배고픈데 그때 이제 식사를 저는 그냥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간식을 챙겨가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저는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아니면 뭐 여러 어플, 배달 어플에 그 스튜디오 주소를 미리 입력해 주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려요. 당일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 배달 주소 입력하는 것도 너무 시간이 없고 되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소지 미리 입력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 제품 필요한 그 준비물들도 제가 적어 두었는데요. 이거는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는 이제 신부의 헤어 레퍼런스를 준비하는 장표인데요. 요청사항을 좀 저는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나는 풍성한 웨이브를 원하는지, 뭐 굵은 웨이브를 원하는지, 자잘한 웨이브를 원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고 또 나는 좀 깔끔한 연출을 원하는지 혹은 자연스럽고 좀 사랑스러운 잔머리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디테일한 걸 좀 잘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하늘 아래 같은 포니테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니테일을 원한다면 로우인지 업인지 번인지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적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한 자세하게 내가 마음에 쏙 드는 레퍼런스를 좀 찾아서 이미지를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머리에서 중요한 게 볼륨 아니겠어요? 저는 머리 워낙 잘 가라앉는 타입이라서 정수리 볼륨을 좀 풍성하게 해주세요라고 꼭 그렇게 코멘트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헤어 실장님한테 보여드렸었고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정말 중요하죠. 이제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새 워낙 퍼스널 컬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진단을 받으시다 보니까 퍼스널 컬러를 알고 계시다면 저 여름 쿨톤이에요 라고 미리 언급을 해주셔도 좋고 사실 메이크업 실장님들은 보시면 대부분 아시긴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메이크업 레퍼런스랑 요 코멘트 적을 때 가장 주의했던 부분은 이제 자기 얼굴에 결국에 내가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뭐 컴플렉스가 있었다거나 혹은 내가 메이크업 할 때 신경 쓰는 부분들이 각자 있으실 텐데 저는 그걸 적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일단은 이목구비가 이렇게 또렷한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이목구비를 최대한 또렷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렸었고 눈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눈썹을 이렇게 일자 눈썹이 싫고 좀 살짝 아치형으로 그리는 걸 좋아해서 아치형으로 그려주세요 라고 코멘트를 달았었고
이제 색조를 좀 은은하게 30%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색조를 좀 강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코멘트도 함께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표현은 조금 매트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수분감 있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좀 수분감 있게. 그리고 색조는 형광기 있는 코랄이 잘 어울린다. 이런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메이크업 할 때 잘 어울리는 부분들을 좀 적어주시면 아무래도 메이크업 실장님이 좀 참고를 많이 해주시고 또 본인이 만족도도 굉장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레퍼런스 이미지 채워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신부 헤어 변형 레퍼런스인데 헤어 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신 헬퍼 이모님이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헤어 변형을 따로 부르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처음에 헤어샵에서 스튜디오로 갈 때는 이제 완전 풀어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머리를 웨이브만 넣어서 내려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촬영을 하면서 포니테일도 한번 하고 싶다 아니면 뭐 반묶음도 한번 하고 싶다 하시면 어떤 거 하고 싶은지 미리 레퍼런스 찾으시고 이모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시면 좀 같이 도움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새는 생화장식도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생화장식도 좀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면 함께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신랑의 헤어 메이크업 레퍼런스도 좀 준비를 했는데 신랑 같은 경우에는 막상 샵에 가면 진짜 관심을 못 받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대기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왔냐 하면서 좀 신랑분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신랑 헤어 메이크업을 좀 잘 챙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신랑님들에게 유일한 과제는 인스타에서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찾아와라 라는 게 유일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촬영하시기 전에 미리 네가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찾아오세요 라고 신랑님들에게 예비 신랑님들에게 좀 과제를 주시고요. 이제 헤어랑 메이크업 관련해서도 이제 저는 제 남편한테 적었던 것들을 좀 적어놨는데 남편이 그 당시에 좀 파마한 게 남아있어서 그 질감 살려달라, 볼륨감 있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남편이 눈썹 시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붉은감을 좀 잘 커버해달라. 그 눈이 좀 먹는 눈이라 눈매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수염 자국 커버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아무래도 신랑 메이크업 헤어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표 하나 만들어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아까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랑의 그 수트 그리고 신부님의 드레스 이렇게 사진을 꼭 찍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드레스랑 수트 라인업을 한번 정리하고 가면 훨씬 좀 도움이 돼요. 촬영할 때 작가님도 오늘 드레스 뭐 입고 수트 뭐 입구나 하면서 그때그때 좀 제안을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레스 수트 뭐 있어요? 라고 도착하면 바로 물어보시기 때문에 요거를 딱 이렇게 장표로 가져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풍성 드레스 하나, 슬림 드레스 하나 했고 실크 변형 가능한 거 그거 드레스를 하나 했는데 그때 볼레로도 여러 가지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볼레로로 변형하는 것들도 사진을 좀 많이 찍어 놨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담아놨었고 그 다음 이제 신랑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블랙, 핑크 이렇게 3가지 수트를 했고 이 중에 이제 베이지 같은 경우는 2버튼 수트였어요. 그래서 그거 다 사진 촬영해가지고 오늘 준비된 게 이렇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 레퍼런스 템플릿인데요. 우선은 드레스랑 수트를 딱 원하는 게 있으시면 저는 요 드레스에 요 수트 할래요 라고 이렇게 조합을 기재해 주셔도 좋아요. 저는 사실 진짜 꼼꼼한 신부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굳이 이렇게 나 이런 조합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나 이거랑 이거 입고 싶은데 난 이 드레스에 이 수트 입고 싶은데 이런 조합이 원하는 게 있으시다면 같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 레퍼런스들을 보면서 나 이 포즈는 꼭 하고 싶어 라는 게 있으시면 저 이 마주보고 눈 감는 컷 꼭 찍고 싶어요. 저 이 신랑 단독 컷 꼭 찍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레퍼런스를 준비해 가시면 당일에 이제 정신없을 때 나중에 내가 원했던 컷이 꼭 찍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 가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신 거랑 거의 같은 장표인데 이제 부케나 생화장식에 좀 힘을 많이 주시는 신부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화장식이랑 부케를 직접 만들어 갔었는데 그래서 전 이 부케에 이 생화장식에 요 컷을 찍고 싶어요 라는 게 또 있으시면 그런 것도 같이 작성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하지 않는 레퍼런스도 가져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촬영했던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진짜 많은 스튜디오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뭐 배경이 15개면 그 중에 2개, 3개 정도는 좀 저한테 촌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거 시간 지나면 좀 촌스러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거는 제가 장표를 따로 만들어서 작가님 저 요요 배경은 안 찍을게요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촬영하기 전에 대신에 이 배경이 마음에 드니까 여기서 좀 더 찍어주세요 라던가 이렇게 미리 좀 사전에 논의를 하시면 원하지 않는 배경은 안 찍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주얼 의상 준비하셨다면 캐주얼 의상 꼭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안을 준비해 가시면 되고 요거를 뭐 출력하셔도 되고 핸드폰에 넣어 가셔도 되고 아이패드에 넣어 가셔도 되고 이렇게 준비해 가셔서 당일에 촬영 만족도 굉장히 높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템플릿 공유해 드릴 테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코멘트 달아주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